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5월이 마지막 거래일에 글로벌 시장은 장중 조정이 있을지언정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하였고,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무려 1조가 넘게 들어오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0.5%도 오르지 못했죠. 이게 오르긴 오른 것인가 하는 푸념도 나올 법한데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나스닥 선물이 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는 약세를 보였고, 이후 30분 동안 3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또 하락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였으나, 이럴 때의 하락은 받는 게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연속된 종가 고가 마감이 나오는지라 콜옵션을 한번 눌러주고 갈 필요가 있는 매도가 나온 것이지, 신규로 시장을 까내리려는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장 초 30분간의 하락에 선물 비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어요. 또한 시장 하락을 주도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 같은 투기적 방향성 거래자들이 아닌 개장 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워낙 빠르게 나오다 보니 시장이 눌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선물 시장에서 나름 매수로 버텼거든요. 그런데 30분 내내 시장이 밀리니까 오히려 선물 매수는 손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은 바닥을 찍고 점점 반등이 거세게 들어오면서 오전 11시에는 이미 전일 종가선 부분까지 다 올라와 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하방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현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리니어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당겨가고 있고, 또 월말 월초장에서는 이러한 매수세가 장마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결국 12시 30분 이후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도 꺾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레벨업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봐야 될 것은 옵션 시장인데요. 콜옵션 360 그리고 362에 워낙 많은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는지라 이들이 환매 여부 그리고 환매 단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추가 상승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이 휴장일이 아니었다면 콜옵션 환매는 더욱 거세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이미 오전 11시 이후로 시장이 올라서면서 콜옵션 환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후 12시 30분 이후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뒤집히기 시작할 때 콜옵션은 고평가 현상까지 나와요. 반면 풋옵션은 352까지만 미결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그 이하의 외가격은 저 먼 외가격이나 미결이 쌓이는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이 상승을 받아들이고 쫓아가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말을 포함해서 현충일까지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휴일이 이틀이나 껴있기 때문에 함부로 품매도를 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갭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 상승 갭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락 갭이 크게 나오지 않다면 점진적 상승은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1조 500억 정도의 현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종가에만 5천억 가까운 매수를 바스켓으로 잡았는데, 금융투자의 이익 실현도 있었지만 개인도 5천억을 매도하면서 매물이 조금씩 거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종목은 주로 과도한 공매도가 쌓여있던 종목들, 특히 네이버가 눈에 띄는데요. 그 외에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두 종목에 2천억 넘는 매수세가 몰린 것은 이들 종목 또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턴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이들 현물 매수가 월말 월초의 자산 배분 차원에서 들어온 것인지, 또 추가 매수가 들어올 여력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매크로를 봐야 되죠. 우선 글로벌 변동성은 한동안 30포인트대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20포인트 중반까지 밀렸어요. 20포인트 중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20포인트 초반까지는 변동성 매수자들이 스탑로스로 아주 쉽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밀린 대로 계속 매수를 늘려야 한다고 봤던 것인데요. 우리 시장은 이미 변동성이 눌릴 만큼 눌려서 이제는 17포인트대예요. 우리 시장을 숏으로 볼 이유가 더욱 없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서부터 상승의 속도가 붙는다? 그러면 콜옵션 환매 수요를 자극해서 황당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상승은 저 바닥에서 처음 올라온 것은 강하지 않지만 중간에 조정을 주고 두 번째 올라올 때나 세 번째 올라올 때는 정말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때는 숏 스퀴즈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또한 글로벌 시장은 지금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일단 매도가 과했다, 이런 컨센서스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유럽 주식은 저 아래 처박혀 있어야 돼요. 사실 채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주식의 컨센서스는 어쨌든 단기 롱 위주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글로벌 시장과 어느 정도 동행하여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간 올라온 폭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고 눈에 띄는 것은 엔화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죠. 또 게다가 변동성은 얼마 살아나지도 못했고요. 한마디로 상승 지속이지 쇼스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이슈들을 또 정리해보면 우선 유럽 채권 시장이 장기채 중심으로 세게 밀리고 또 이탈리아 국채도 5월 마지막 날을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유로존 금리 상승이 더 남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탈리아 국채 매도 베팅한 것이 올해 상반기 가장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펀더멘털에 근거한 추세 매매를 하게 되면 코스피 또다기 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편하고 수익도 훨씬 큽니다. 물론 추세 매매를 할 기회가 자주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긴 한데 저는 여전히 이탈리아 국채를 매도를 밀어붙여야 할 이유가 많아 보이고 그래서 6월 한 달도 계속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채권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유로존 CPI가 MOM으로 0.8% 그리고 YOR도 8.1%를 기록한 등 물가 쇼크를 기록해서 그런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한 물가를 기록했지만 채권 시장 위주로 반응하고 유로화는 반대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유로화 매도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확실한 고점 형성이 지금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서 6월 첫째 주 정도로 보내고 매도를 할지 결정할 것인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달러화 자산에 대한 믿음이 망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상품 시장이 눌리는데 달러가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먼저 유로화 매도를 할 자신은 없어요. 자, 또 하나 챙겨볼 것은 농산물인데요. 소맥이나 옥수수가 의미 있는 눌림을 줬죠. 어떻게 보면 지난 3월에 이어서 쌍봉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농산물이 다시 3월 이전이 가격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계속 머문다면 에그플레이션 이슈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근데 그에 비하면 기름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어제 브렌트 만기였기 때문에 미국 세션 개장 직전 텍사스 기름은 함께 슈팅을 줘서 119.98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개장하자마자 바로 음봉을 얻어맞기 시작해서 이후에 계속 눌림이 거듭되다가 그 새벽 2시? 그때 좀 넘어서 이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15달러까지 깨는 그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난방유나 가솔린 같은 석유 정제 제품은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 새벽 2시 이후로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 이게 수요일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음봉 나갔다고 해서 매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 발표 확인하고 매도를 쌓아도 늦지 않아요. 전체 시장의 흐름은 이 많이 달렸던 것들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조정이 있었고 또 상품 시장은 일부는 피크아웃을 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일까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개장 전에 이미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2% 가까이 하락해 있어서 일부는 우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월요일에 미국 증시는 아예 열리지 않았지만 선물 시장은 열렸어요. 새벽 2시까지는 지수 선물이 거래됐거든요. 이렇게 본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물 시장만 열리게 되면 이 시장의 플레이어는 주로 CTA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한 추세 추종 플레이어들이 시장을 선도하게 돼요. 여기에 더해 각국이 ETF 매매자들이 시세를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월요일 시장을 워낙 위로 강하게 당겨놓은지라 유럽 세션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밀린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넘게 하락 출발을 했지만 현물 기준으로 보면 약보합 정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개장 후 바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눌릴 때 변동성 폭발하지도 않았죠.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어요. 물론 체결만 보면 이거는 실제 체결을 동반한 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월중이거나 또 주중이거나 그러면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이익 실현 차원에서의 매도가 더 컸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눌림 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먹튀하거나 또는 롱 포지션을 쌓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데요. 이 눌림의 이유가
단기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라고 하면 그건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럽 시장 마감하고 롱을 잡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선 나스닥이나 S&P는 나름 강세였는데 러셀은 많이 약했죠. 이른바 잡주라고 불리는 숏 커버링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따라서 중소형주의 반등세가 골고루 확산되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테크 주식들 중심으로 반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추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한 이 5월이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그럴까요? 유가는 이 시초가의 기름 주식들, 이 기름 주식들이 시초가의 대부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점심장 이후에는 죄다 조정을 받아서 음봉을 기록했어요. 기름 주식이 하락이 이 오펙 관련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월말에 차익 실현이 나와서 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변동성은 처음에 잠깐 올랐을 뿐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한번 25포인트대로 내려가게 되면 기어코 20포인트 초반까지는 계속 내려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법칙은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계속 롱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5월이 마지막 주에 시장이 급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셀인 메일을 하신 분들이 지금 싹 다 저점에서 털린 모습이 됐죠. 그러면 6월에 숏 커버링을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 섹터가 시장을 끌어갈지에 따라서 상승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기름 주식들이 또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저는 시장이 건전하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주식들이 특히 전 테크 섹터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시장이 나스닥 위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이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죠. 또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 증시를 당긴 게 뭐냐면 저가 매수세거든요. 그 블룸버그 유로 마켓 랩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뉴스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 바이더 딥 들어와갖고 딥 바이어스리에서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반등 또한 저가 매수로 인한 뭐 자금 유입이다. 그러면 중소형주에 가겠습니까? 그 자금이 아니죠. 낙폭 과대가 있었던 대형 기술주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 나스닥 상승세가 이 정도로 그치지는 않겠죠.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시장이 경제 지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당장 6월 1일만 놓고 봐도 뭐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죠. 그리고 졸츠 이거 있는데 최근에 이 제조업 지수가 계속 하향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50포인트 이상이 그러니까 긍정이 응답이 더 많은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혹여 50포인트 근접까지 아니면 뭐 설마 50포인트를 꺾고 내려간다? 이거는 좀 충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되고 그 졸츠 그러니까 구인구직 보고서 이것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는데 그 지난번에 그 크립토들이 암호 자산들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나면서 맥도날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웰컴백 크립토 가이즈. 정말로 고용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 반등이 곱게 뻗어나가지 않고 장중에 등락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표에 별 반응하지 않고 변동성을 계속 죽여간다? 그러면 그냥 뭐 다른 매매할 거 없어요. 지수 선물 매수 꾹 홀딩 그리고 버티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코스피 시장은 선거일 휴장이라서 뭐 따로 코멘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수요일 미국 시장 마감 후에 그 시황에 코멘트를 할 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천연가스 매도 많이 들렸습니다. 저는 이미 가스는 고점을 쳤다고 봐요. 근데 원유와 가스의 고점은 같은 에너지 섹터라고 해도 동일선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지금 유럽이 시장을 가스 가격을 들어올린 가장 주범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네덜란드 가격은 이미 다 내려가 버렸어요. 완전히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좀처럼 이슈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그 헨리허브 천연가스도 슬슬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은 따로예요. 그래서 기름도 조만간 쇼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이 정제 제품 가격이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의 손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 코로저는 지금 물린 채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원유 재고 발표 보고 나서 기름 콜 매도를 좀 더 늘릴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채권 스프레드 사실상 뭐 이탈리아 국채 네이키드 매도나 다름없어요. 이거 계속 갖고 있고요. 또 미국채도 상대적으로 지금 유럽 국채 하락에 비해서 아직 버티고 있죠. 근데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고 뭐 조율치 잘 나와서 채권이 부러지는지 이걸 좀 보고 싶어요. 만약에 채권이 부러진다 그러면 좀 세게 부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선물은 계속 롱 보고 있으며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